상황들을 다 미리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이렇게 개발, 디벨롭먼트 환경, 로컬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컬 환경, 그리고 스테이징 환경,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능해요. 1인 개발할 때도 이렇게까지 테스트하면 너무 좋은 건데요. 일단 일반적인 개발 흐름상 그 프로덕트를 운영하는 그 큰 그림에서는 이제 개발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로컬 환경,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로컬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막 테스트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AI와 많이 하게 되겠죠. AI와 그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막 코드를 만들고 코드를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걸 이제 단위 테스트라고도 부릅니다. 단위 테스트. 단위 테스트, 뭐 통합 테스트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아이고. 그 시간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11시 50분까지 1교시 하고 식사하시고 오셔서 12시 50분부터 1시 50분까지 하고 2시부터 2시 50분까지. 네, 오늘은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아닌데.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다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할 때는 내 기능만 보잖아요. 내가 개발하고 있는 기능을 내가 구현해 놓고 내가 구현한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단의 테스트를 일반적으로 단위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일단 내가 만들어 놓은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뭐 요건 조금 많이 압축한 건데 이제 로컬 환경에서 개발하는 거랑 이제 실제 개발을 스테이징처럼 이제 클라우드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좀 통합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스테이징이라고 하면은 얘는 프로덕션과 프로덕트와 환경이 유사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면 개발할 때는 문제없이 잘 동작하던 코드가 배포하고 나면 오류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뭐 윈도우 PC에서도 개발하고 맥에서도 개발하고 뭐 노드.js 버전도 조금씩 막 다르고 막 그런데 이 스테이징에서 테스트할 때는 프로덕션과 완전히 동일한 환경으로 구축해 놓은 서버를 두는 거죠. 프로덕션이 만약에 노드.js 20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징도 똑같이 노드.js 20 버전을 쓰고 프로덕션이 뭐 AWS에서 그 빈스톡이라는 제품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징도 똑같이 그 환경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스테이징은 유저들한테 나가는 그런 그 서비스는 아니지만 프로덕션과 굉장히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통합 테스트를 한다. 개발자들이 각각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다 병합해서 통합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요 과정 자체가 결국엔 배포하기 전에 최종 점검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능을 만들고 배포하는 게 이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개발자가 자기 컴퓨터에서 개발하고 요거 기능을 통합해서 테스트하는 걸 중간에 둘 수도 있어요. 통합해서 테스트하는 거는 그 개발자가 많으면요. 막 개발자가 막 500명, 1000명 되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이렇게 작은 단위로 운영하지는 않겠죠. 네. 뭐 이 중간에 하나 과정을 더 거칠 수가 있어요. 개발조차 이제 클라우드에서 모아서 하는 거, 팀별로. 그렇게도 가능한데, 네, 아무튼간, 네, 로컬에서 하고, 이제
여러 개발자들의 코드를 통합해서 실서버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해 보는 거. 이때 통합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뭐 이제 QA 과정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어, 최종 점검하는 겁니다. 그 품질 보장하기 위해서 에러가 나지 않는 프로덕트를 보장하기 위해서 품질 보장 과정, QA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이런 테스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스테이징하고 그리고 어, 어, 이제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이제 실 배포를 하게 되겠죠. 아마 잽이 이번에 오류가 난 거는 이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요런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잘 돼 있을 것 같고요. 그 좀 코드 자체의 이슈보다는 인프라 쪽 이슈가 아닐까. 인프라에서 뭐 어디 네, 물리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어서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개발할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서비스 개발할 때 지금은 실 유저가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시겠죠. 근데 나중에는 실제 유저들이 들어오는 서비스를 만드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개발할 때 지금은 막 로컬 내 컴퓨터에서 개발하고 내 컴퓨터에서 그냥 바로 배포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리고 막 그 디벨롭 환경이랑 뭐 이제 배포하는 환경이 다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개발할 때 보는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사용자들이 보는 데이터베이스와 똑같은 DB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안전한 파이프라인은 아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개발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보고 스테이징 할 때는 얘도 DB 따로 보고 프로덕션 할 때는 또 프로덕션 DB를 따로 본다. 네. 요렇게 구성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API 서버를 안전하게 환경 구축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하기 위해서 Node.js에서는 어떤 걸 제공을 해주냐라고 보면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겁니다. .env 파일. .env 파일이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잖아요. 포트 번호라든지 API 키라든지 DB URL이라든지 이런 값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벨롭먼트의 .env와 스테이징의 .env와 프로덕션의 .env 값을 다 다르게 운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 이 .env 파일 자체는 git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잖아요. .env 파일을 git 이그노에 추가해서 저장소에 업로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 프로젝트마다 네, 제가 잠깐 음소거가 됐던 것 같아요. 소리 잘 들리시죠? 튕겼나? 저 튕겼나요? 여보세요? 아, 네네네, 들립니다. 예. 자, 예. 그, 음, 요, 자, 다시. 자, 어쨌든 핵심은 개발 환경, 개발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스테이징한 프로젝트,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래 놓고 개발 환경에서 접속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테이징 환경에서 접속하는 데이터베이스, 실 환경에서 접속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르게 유지할 수 있다. 그거를 Node.js에선 어떻게 구현하느냐? .env 파일을 사용하면 된다. 요 .env 파일은 git ignore 추가해서 GitHub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파일이죠. 그래서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 그리고 스테이징 환경에서
각각 env 파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는 뭐 .env 로컬에선 testdb의 API를 넣어주면 되는 거. testdb URL을 넣어주고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접속할 데이터베이스 URL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그리고 JWT 토큰을 만들 때 인증이라는 걸 해야 됐었잖아요. 그 인증이라는 것도 env 로컬에서 접근 JWT 암호화 키 값을 다르게 하고 프로덕션에서는 또 다르게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미 봤었습니다. 이 .env를 사용하기 위해선 익스프레스에서는 .env라는 라이브러리를 npm 인스톨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어느 환경일 때 env가 실행되고 로컬이 실행되고 프로덕션이 실행되느냐? 요거는 이 node env라는 값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집니다. node env 값이 개발인지 운영인지 스테이징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env 파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env 라이브러리나 웹 프레임워크는 이 node env 값, 이 node env라는 이 환경 변수 값에 따라서 어떤 env 파일을 불러와야 할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상에서 확인할 때는 이런 코드를 쓸 수 있죠. 프로세스의 node env 값이 프로덕션이면 프로덕션인지 확인하는 코드를 통해서 프로덕션일 때만 동작해야 될 코드들을 정해 줄 수 있죠.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했었냐면요. 여러분들 실제로 서비스 운영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뭔가 데이터를 생성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했어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해서 내가 접수가 사용자가 결제를 하면 내가 그걸 알고 내가 뭔가 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런 식의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될 때가 많으실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24시간 내내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가 결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결제를 한다거나 아무튼 뭔가 특정 행동을 하면은 나한테 알림을 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알림을 주게 한다는 건 예를 들어 슬랙이란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혹은 이메일을 보내주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뭐 예를 들어 결제를 하면 나한테 알림을 보내준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테스트 환경에서는 굳이 메일까지 보내줄 필요가 없고 슬랙에만 남기게끔 한다. 근데 실제 환경에서는 메일도 보내고 슬랙 메시지도 오게 한다. 이럴 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거죠. 프로덕션 환경일 때 실행돼야 될 코드를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것들. 요게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로그를 찍을 때도 달라지겠죠. 로그를 찍을 때 앞에서 보면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가급적 최소 로그를 남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로그 파일 자체도 용량을 차지하는 거다 보니까 프로덕트 환경에서는 최소 로그를 남기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개발할 땐 상세 에러 로그가 나와야 되고 프로덕션에서는 최소 로그가 나와야 되니까 코드를 구현할 때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줘야겠죠. 두 개가 작업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에도 얘를 사용해서 프로덕션 환경일 때는 이제 최소한의 로그 값만 찍히는 코드로 구현하고
이제 그 외의 환경, 프로덕션이 아닌 환경에서는 상세한 로그들이 남도록 개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운영 환경은 노드 엠브가 프로덕션이랑 지정되어 있고요. 이 노드 엠브가 설정되어지 않은 상태면 요건 디벨롭먼트 환경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돼. 서버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 개발 따로, 개발에서는 이제 막 하는 거죠. 내가 만든 기능들 추가하고, 뭐 파일 삭제해도 되고요. 모든 내가 뭔가 그 어떤 특정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요 안에 있는 파일들을 막 수정해도 됩니다. 자, 이건요. 단순 서버에 대한 것만 포함은 아니에요. 자, 프론트 코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론트 코드 운영할 때도요. 결국 이건 개발 방법론이에요. 내 프로덕트가 안전하게 잘 유지시키면서 개발을 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비단 서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이언트 코드도 개발할 때는 막 뭐 리덕스도 넣었다가 뭐 쭈스칸도 넣었다가 막 이것저것 넣어보고 막 지우고 브랜치도 막 분리시키고 다 해도 됩니다. 다 해도 되는데 결국엔 언젠간 요 개발했던 그 브랜치를 다 병합해서 이 기능으로 배포할 거야 라는 거를 스테이징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징에서 통합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테스트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제서야 프로덕트에 배포하면서 메이저 버전이든 마이너 버전이든 빌드 버전이든 버전을 올리고 출시하는 게 되겠죠. 그게 이제 출시의 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자, 클라이언트 개발이나 서버 개발이나 지금 요 큰 흐름은 다 유사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개발 배포인지 스테이징 배포인지 프로덕션 배포인지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냐? 내 코드가 내 코드가 여기 있잖아요. 오즈 몽고 요 서버 코드 있잖아요. 이 서버 코드의 노드 엠브 값을 어떻게 지정하냐? 여기 없잖아요. 뭐야 어디 갔어? 다덴브. 여기에 내가 노드 엠브라고 지정한 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얘 값을 뭘 보고 아느냐? 라는 게 이제 요 뒷내용입니다. 자, 노드 엠브를 서버 코드가 실행할 때 강제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자, 그, 어, 패키지.json 패키지.json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npm run 하겠다. npm run start든 npm run dev든 아무튼 그런 거 할 때 이 뒤에 있는 코드가 결국 서버를 실행해 주는 코드거든요. 그거 앞에다가 이런 걸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dev로 할 때는 요거는 지금 환경이 디벨롭먼트이고 자, npm run 스타트라는 걸 실행시키면 똑같이 노드 서버.js를 하는 건데 이때는 노드 엠브를 프로덕션으로 환경 변수 값을 세팅하고 실행할 거야 라고 하면 얘 노드가 읽으면서 이제 .env에서 .env .production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읽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사원님 별셀로 푸시해서 올리고 다른 협업자들에게 공유하는 게 스테이징인가요? 뭐 유사합니다. 유사한데요. 보통은요, 이제 스테이징에 올릴 때, 음, 음, 이게 결국 그 git 브랜치랑도 이게 함께 가는 거거든요. 여러 개발자들과 코드를 합쳐서 테스트하는 게 스테이징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브랜치 단위로 나눠요. 이렇게까지 가면. 자, 개발할 때는 내가
특정 개발 브랜치를 따서 작업하는 거고요. 이제 스테이징까지 갈 때는 내가 개발했던 브랜치와 다른 사람이 개발했던 브랜치를 스테이징이라는 데서 병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스테이징에다가 그 코드를 올려놓고 테스트하는 거. 스테이징 하는 게 잘 됐으면 요 코드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다가 병합한다. 그래 놓고 그 메인 브랜치를 프로덕트에 배포한다. 그게 프로덕션 배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요거 깃 브랜치 워크플로우 전략이랑 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따가 수업 끝나고 조금 남으면은 요 같이 엮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여기가 자, 그래서 노드 엠브 이 코드가 실행되는 환경을 어떻게 알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론 이 컴퓨터는 서버 컴퓨터인 거예요. 앞으로 이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그 Node.js 서버 이런 값들은 환경 변수 값으로 다 이 프로덕션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컴퓨터 상에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수 값을 미리 껴두는 거예요. 네. 우리 개발 PC에서는 이런 일은 잘 없을 겁니다. 네. 환경 변수 값까지 바꿔가면서 할 일은 많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요거까지 신경 잘 안 쓰는 이유가요. 사실은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설정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뭐 무슨 말이냐면 뭐 Next.js나 뭐 비트, 뭐 Vue.CLI 뭐 이런 같은 최신 프레임워크들이 있으면요. 얘네들이 알아서 노드 엠브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내가 뭐 Next.js에서 뭐 개발하는 걸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알아서 노드 엠브를 디벨롭먼트로 실행을 해주고요. 내가 요 코드를 빌드해서 배포했어요. 빌드를 했어요. 빌드하면 그 코드에는 노드 엠브 값이 프로덕션으로 설정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개발하는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내 프로젝트를 감싸주고 있는 웹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세팅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에서도요, 이제 만약에 온프레미스로 하신다면 이런 걸 신경 쓰셔야 돼요. 온프레미스로 한다면 애초에 그 컴퓨터에서 노드 엠브 값을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 물리적인 컴퓨터니까. 물리적인 컴퓨터를 내가 관리하겠다니까. 근데 이제 뭐 물리적인 컴퓨터가 아니라 온프레미스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보통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보통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한다고 하면 알아서 프로덕션으로 배포를 해주고요. 알아서 개발할 때는 로컬 환경으로 하다가 얘를 배포하려고 하면은 알아서 프로덕션으로 잘 바꿔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 개발자가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요겁니다. 배포에 대해서는 개발은 로컬에서 하고 스테이징은 테스트 서버에서 하고 프로덕션은 이제 AWS 같은 데서 운영을 한다. 네. 그리고 테스트할 때 개발 단계에서는 단위 테스트라고 하고요. 스테이징에서는 통합 테스트라고 하고 프로덕션에서는 모니터링이겠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사용될 도구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커라든지 CI/CD라는 게 지속적 배포,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라는 그 한글로는 해석하면 그렇게 불리는데 보통 CI/CD라고 부르고요. 이런 애들이 하는 게 요거를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해 주는 겁니다. 뭐와 자동화하냐? Git과. Git으로 이제 내가 개발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요 단계인 거고 이렇게 작업하다가 내가 스테이징에서 병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스테이징에서 병합한 코드를
바로 스테이징 서버에다가 배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대로 테스트를 하고, 내가 개발을 스테이징도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스테이징에서 작업하던 코드를 메인에 병합했어요. 그러면 병합하자마자 바로 프로덕션으로 배포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깃 워크플로우와 그 실제 배포 환경이 이렇게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발할 때 브랜치에서만 병합을 하면 알아서 실제 환경까지 적용이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CI/CD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각각의 것들을 CI/CD 하는 이런 툴 안쪽에서 이런 도커나 쿠버네티스 같은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거라서. 네. 자, 핵심은 개발할 때는 코드 작성과 단위 테스트, 그리고 스테이징에서 통합 테스트, 그리고 프로덕션에서 배포와 운영을 한다. 네, 요겁니다. 자, 근데 자, 요거는 이제 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사실 저도 이 과정을 생략하고 많이 합니다. 이제 1인 개발이고 아직 그 유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개발하고 바로 배포합니다. 적어도 요건 지켜요. 요건 지키는데 개발하고 요건 지키는데 얘를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실 유저가 많아지고 이제 배포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면 이런 전략을 세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고요. 자, 50분이라서 식사하고 12시 50분에 뵙죠. 네. 식사하시고 12시 50분부터